자, 피복제 역할입니다. 피복제 역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피복제의 역할, 용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크를 안정시킨다. 아크 안정. 산화 질환을 방지한다. 용적을 미세화시킨다. 용적이 뭐죠? 용적봉이 녹은 쇳물. 자, 선행으로. 급냉이 아닌 선행으로 취성을 방지한다. 자, 탈산정년 작용을 한다. 가끔 보면은 탈산정년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틀립니다. 아셨죠? 탈산정년 작용. 슬래그의 박리성을 증대시켜준다. 그 유동성을 증가시켜주고 전기 절연작용을 한다라는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자, 용접의 결함입니다. 용접의 결함. 자, 용접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수상 결함, 성질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치수상 결함은요, 변형 그리고 치수 불량 등이 있고요. 구조상 결함은요, 우리가 실제로 용접을 했을 때 발생되는 결함입니다. 용접사가 잘못해서 나오는 결함이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실기시험 보고 나서 나오는 게 대부분 구조상 결함인 거예요. 자, 언더컷, 오버랩, 균열, 스패터, 용입불량, 슬랙 섞임, 기공 등이 있습니다. 항상 요것들은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성질상 결함은 기계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결함을 의미합니다. 용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료 자체가 결함일 때 발생하는 거. 자, KSB 0845 코드에서 용접입니다. 통접이 아니고, 통접이 아닌데? 자, 용접 결함의 분류. 그게 뭐냐면요. 자,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1종 결함, 기공. 자, 2종 결함, 용입 부족, 슬래그, 융합 부족. 3종 결합, 균열. 또 4종 결함도 있습니다. 4종 결함. 텅스텐 혼입입니다. 텅스텐 혼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1종 결함은 기공입니다. 기공. 2종 결함은 용입 부족, 슬랙 섞임. 3종 결함은 균열. 4종 결함은 텅스텐 혼입 등이 있다. 자, 이응 강도가 클 때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기공의 원인이 되는 거 대부분 가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공. 자, 기공의 원인이 되는 것. 첫 번째 수소, CO2의 과잉. 자, 용접부의 급속한 응고. 자, 급속한. 그렇죠? 자, 모재의 황 함유량이 많을 때, 자, 기름, 페인트, 녹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용접할 때는 제거하고 시작하셔야죠. 자, 아크 길이 전류가 부적당할 때, 자, 아크 길이 길 때, 자, 전류값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자, 용접 속도가 빠르다.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이런 기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전기 저항의 3대 요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 저항 용접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용접 전류, 통전 시간, 가압력입니다. 만약에 전기 저항 용접이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다음 중 점 용접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똑같은 문제죠. 점 용접의 3대 요소, 또 심 용접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저항 용접에 따른 분류, 저항 용접을 분류하는데 크게 겹치기 용접법하고 맞대기 용접법이 있습니다. 자, 겹치기 용접법은, 자, 겹치기, 점 용접, 심 용접, 프로젝션 용접법. 자, 맞대기 용접법은요, 맞대기, 업셋, 플래시,
퍼커션 용접법이 있다. 구별하셔야죠. 자, 심용접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심용접에 대한 게. 자, 심용접이요. 심용접. 점용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 그 심용접이 되는 거죠. 자, 점용접에 비해 가압력은 1.2에서 1.6배 정도 주고 압력은 1.2에서 1.6배 정도 주고 전류값은 1.5에서 2배 정도 증가시켜준다. 자, 단속통전법, 연속통전법, 맥동통전법 종류가 있고요. 이음 형상에 따라서는 원주심, 세로심 등이 있고요. 자, 용접 방법에 따라서 메시심, 포일심, 맞대기심, 롤러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수, 유밀성을 요구하는 0.2에서 한 3mm 정도의 얇은 판, 보통 우리가 박판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박판에 주로 이용된다. 자, 플래시 용접의 순서, 예열, 플래시, 업셋 용접이다. 순서. 자, 가스 용접입니다. 가스 용접의 장점이요. 가스 용접. 자, 가스 용접이라고 하면 뭐지요? 조연성 가스인 산소하고 가연성 가스인 LPG 아니면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연소시켜서 용접하는 방법을 가스 용접이라 그럽니다. 장점이요. 장점.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용접기의 운반이 비교적 자유롭고요. 세 번째, 용접장치의 설비가 전기 용접에 비해 싸다. 자, 네 번째, 불꽃을 조절하여 용접부를 가열 범위를 조정하기 쉽다. 용접부의 가열 범위를 조정하기 쉽다. 자, 박판 용접에 적합하다.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암기해서 쓰실 필요는 없지만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산소예요, 산소. 자, 산소가 무슨 가스라 그랬지요? 지연성 가스입니다. 지연성 가스. 여기. 자, 지연성 가스. 다른 말로는요, 조연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것으로 지연성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 산소 내지는 뭐가 있냐면 공기라고 해요. 공기. 자, 분자량이 16이고요. 공기 중에 21%가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문제도 있어요. 다음 중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몇 프로요? 21%. 자, 무색, 무취, 무미. 그리고 1리터의 중량은 0도씨 1기압에서 1.429g이다. 비중은 1.105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용융점은 마이너스 219도씨. 용융점은 마이너스 219도씨. 자, 비등점은 마이너스 183도씨. 마이너스 119도씨에서 50기압으로 압축을 하면 담황색 액체가 됩니다. 온도가 낮고 압력을 낮추면 액체가 되겠죠. 기체가, 산소 기체가. 그래서 요게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바꾸겠죠. 이거 바꾸거나 이런 숫자 한 번씩 바꿀 거예요. 다음 중 산소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산화물을 잘 만듭니다. 다른 금속하고 화합해서 산화물을 잘 만든다. 자, 가연성 가스의 조건이요.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가연성 가스의 조건. 자, 불꽃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 두 번째, 연수 속도가 커야 한다. 자, 연수 속도 클 것입니다. 자, 발열량이 빠른 게 아니라 높아야 하는 거죠. 발열량이 높아야 한다. 자, 용융 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자,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오, 굉장히 중요한 가스죠. 오, 굉장히 많다, 양이. 자, 아세틸렌이요. 아세틸렌은요, 카바이트로부터 제조가 됩니다. 순수한 것은 무색
무취의 기체이고 인화수소, 유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불순물을 혼합할 때 악취가 납니다. 자, 비중은 0.906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이런 거. 자, 공기보다 가볍다. 가연성 가스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스 중에 하나다. 자, 15도씨 1기압에서 1리터의 무게는 1.176g입니다. 그리고 15도씨 15기압으로 충전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아세틸렌에 충전하는 온도 15도. 몇 기압에서 충전하냐? 15기압에서 충전한다. 또 있죠. 산소 35도씨 150기압으로 충전하고요. 자, 알곤 자, 140기압에서 충전하고요. 산소는 150기압으로 충전합니다. 자, 아세틸렌은요. 15도씨 15기압으로 충전한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액체 용해가 잘 돼요. 용해가 잘 되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에는 같은 양. 자, 석유는 2배, 벤젠은 4배, 알코올은 6배, 아세톤은 25배가 용해되며 그 용해량은 압력에 따라 증가하고 소금물에서는 용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 자, 다음 중 아세틸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다 이렇게 써놓고 이런 걸 틀려요. 이런 거. 알코올, 벤젠이 6배야.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자, 대기압에서는 마이너스 82도씨가 되면 액체가 되고요. 마이너스 85도씨가 되면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406도에서 408도씨 정도에서 자연 발화되고요. 마찰, 진동, 충격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 순, 동과 만나면 폭발합니다. 요거. 자, 120도씨 부근이 되면 폭발한다. 은, 순, 동하고 만나면. 그 얘하고 플러스 C2H2가 되면 터져요. 그래서 은, 순, 동하고는 만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수소의 성질입니다. 수소의 성질. 자, 0도씨 1기압에서 1리터의 무게를 가지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가장 가벼운 가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몸이 무취이며 불꽃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자, 요것도 굉장히 수소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수소, 얘가 지금 수소에 관련된 거죠. 가스입니다. 가스. 자, 납땜 수중절단용으로 사용되고요. 비드 및 균열의 원인이다. 비드 및 균열의 원인 뭐라고요? 수소. 자, 기공의 원인입니다. 제조법은 물의 전기분해법, 코크스의 가스화법이 있고 납땜 수중절단에 이용되고요. 고온고압에서 취성의 원인이 됩니다. 취성. 깨지는 성질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머리카락 모양처럼 생기는 헤어클렉. 원인입니다. 헤어클렉의 원인 수소. 물고기 눈처럼 빛나는 은점의 원인이죠. 은점의 원인 수소.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소가 원인인 게 많죠. 자, 용해 아세틸렌이에요. 용해 아세틸렌. 아세톤 1리터에 324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됩니다. 자, 1리터에 324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되고요. 자, 몇 배가 아까 녹는다 그랬죠? 25배. 25배가 녹는다 그랬죠? 자, 용해 아세틸렌 1kg을 기화시키면 905리터의 가스가 발생해요. 아세틸렌은 용해되어 있는 아세틸렌이에요. 용기 안에 용기가 이렇게 생기고 용기 안에 이렇게 생겼는 얘가 그 사용하기 전에 50kg예요. 무게를 쟀더니 50kg예요. 사용하고 나서 무게를 쟀더니 45kg예요. 5kg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아세틸렌의 양이 얼마냐? 5 곱하기 905는 59
35, 뭐 35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용해 아세틸렌 1kg 기체가 되면 905리터의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세틸렌이 15%, 산소가 85%가 가장 위험하다.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세틸렌이 15%. 자, 산소가 85%. 요거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아세틸렌이 15%, 산소가 85%일 때가 가장 위험한 가스의 비율이다. 자, 용해 아세틸렌 용기요. 용기는 15리터, 30리터, 50리터 세 종류가 있고요. 자, 충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15도씨 15기압으로 충전한다. 15도씨 15기압으로 충전한다. 자, 폭발 방지를 위해서 퓨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100도에서 105도. 100도에서 105도 정도에서 녹는 퓨즈가 두 개가 있고요. 규조토, 목탄, 성면, 다공성 물질들에 흡수되어 있고요. 자, 용기의 색깔은요, 황색입니다. 황색. 자, 용기 안에 아세틸렌의 양, 아까 설명했죠? 사용하기 전에 50kg였는데, 사용하고 났더니 45kg야. 사용한 아세틸렌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예요. 905리터인데, 자, 905리터인데, 자, 905 곱하기 50에서 사용한 게 5kg예요. 그럼 45를 빼면 5잖아요. 곱하기 905를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식 자체도 나오고요. 계산 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산소 용기 취급할 때 주의사항이요. 산소 용기 취급할 때 주의사항. 자, 최고 충전 압력 FP는 35도씨에서 150기압으로 충전한다. 아세틸렌은요, 15도씨 15기압에서 충전한다. 자,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은 최고 충전 압력의 3분의 5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요, TP가 뭐냐, 요게 나옵니다. 내압 시험 압력을 TP라고 표현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산소 용기는 5,000리터, 6,000리터, 7,000리터의 세 종류가 있고요. 용기 색깔 무슨 색이요? 녹색입니다. 자, 산소의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백색인 게 있습니다. 백색. 이건 뭐예요? 백색. 의료용 산소. 의료용 산소는 백색이다. 자, 타격,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된다. 직사광선, 화기가 있는 고온의 장소는 피한다. 그렇죠? 용기 내의 압력이 너무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 자, 밸브가 동결되었을 때 더운 물 또는 증기를 사용해서 녹일 수 있다. 자, 누설 검사는 비눗물로 한다. 가스의 누설 검사는 항상 비눗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스의 누설 검사는 비눗물로 한다. 자, 비눗물. 비눗물. 자, 용기 내의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유지합니다. 가끔 60도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고요. 40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그래서 산소 용기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게 나와요. 40도가 아니고 60도로 나와서 이게 답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항상 40도씨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자, 용기 및 밸브 조정기에 기름이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 정도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다른 가열성 가스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됩니다. 보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요, TP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TP가 뭐냐, 내압 시험 압력, FP는 뭐냐, 최고 충전 압력. 자, W는요, 용기의 중량, V는요, 내용적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총 가스의 양, 그리고 사용 시간을 계산하는데, 요게, 자, 총 가스의 양이에요. 총 가스의 양은
내용적 곱하기 압력입니다. 내용적 곱하기 압력. 용기가 있으면은 이 용기 안에 이 전체적인 내용적이 뭐예요? 여기. 꽉꽉 눌러서 놓으면 몇 리터까지 들어가냐? 그게 나오고요. 압력을 몇으로 집어넣냐? 그거에 따라서 총가스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적이 몇이고 압력이 몇인데 총가스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총가스의 양이 나옵니다. 자, 총가스 양이 얼마인데 시간당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간당 소비되는 양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산소와 아세틸렌의 불꽃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가스 용접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산소하고 아세틸렌의 혼합가스입니다. 자, 중성불꽃이요. 중성불꽃. 중성불꽃은 산소하고 아세틸렌의 1대1 정도, 그냥 1대1 정도로 같은 비율로 해서 불꽃을 만들어주는 걸 중성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화불꽃은요. 산화성 불꽃, 산소 과행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화불꽃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자, 구리, 황동, 아연. 구리, 황동, 아연을 용접할 때 사용하는 불꽃은 무엇입니까? 산화불꽃입니다. 자, 탄화불꽃은요, 아세틸렌 과행 불꽃이에요. 아세틸렌을 많이 틀어준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세틸렌 과행 불꽃, 환원성 불꽃이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데 얘는 언제 쓰냐면 산화 방지가 필요한 스테인레스강, 스텔라이트, 모넬메탈 등을 용접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에 스테인레스를 가스 용접으로 용접을 할 거다.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용접을 한다 그러면 스테인레스를 용접한다 그러면 가스 용접 불꽃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 탄화 불꽃을 가지고 용접합니다. 탄화 불꽃이 뭐예요? 아세틸렌 과행 불꽃이란 말이에요. 자, 스테인레스강, 스텔라이트, 모넬메탈 등을 용접할 때는 탄화 불꽃을 가지고 용접을 한다. 자, 용제의 종류요. 용제의 종류. 자, 영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리용이요. 구리용 붕산, 염화나트륨, 염화리튬, 플루오르와 나트륨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붕사가루죠. 붕사가루. 하얀 붕사가루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알루미늄용은요.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황산칼륨 등이 있습니다. 연남용은요. 염산, 염화, 아연, 염화암모늄, 송진, 수지 등이 있고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가스 가우징 있습니다. 가스 가우징. 가스 가우징은 용접을 할 때 뒷면 따내기를 하는 거예요. 뒷면 따내기. 자, 뒷면 따내기, 깊게 파내기 하는 거예요. 자, 금속 표면에 홈을 가공하기 위하여 깊은 홈을 파내는 가공법. 깊은 홈을 파내는 가공법인데 폭과 깊이는 1대3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스 용접의 절단 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요. 슬로우 다이버전트라는 걸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다이버전트. 가우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우징에 나오는 단어. 자, 스카핑이라는 게 있어요. 스카핑. 스카핑은 강제 표면의 탈탄층 또는 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가우징하고 다르게 얇고 넓게 깎아내는 것. 여기서 보면은 자, 표면을 얇고 넓게 깎아내는 건 스카핑이에요. 깊게 파내게 하는 건 가우징입니다. 두 가지가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요. 자, 직류 역극성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그 절단법, 아크웨어 가우징인데, 자, 절단은요, 절단이라는 건요, 전극성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절단입니다. 자, 모재 플러스 용접봉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모재가 플러스면 열량이 70%가 차지하잖아요. 자, 용접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용접을 하는데 쭉 용접을 천천히 끌고 가면 용접이 되는 거고요. 한 군데 머물러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단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절단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극성입니다. 전극성. 근데 역극성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원칙은 전극성인데 예외적인 게 요거예요. 그래서 미그 절단 그리고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극성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르시오. 그죠? 미그 절단, 아크 에어 가우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산소 절단법이요. 자, 산소 아세틸렌 혼합비가 1.4 대 1. 자, 1.4 대 1.7. 뭐, 그 정도, 일대가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절단 속도는 산소의 순도. 자, 요거. 절단 속도는요, 순도, 압력, 팁의 모양, 모재의 온도 등의 영향을 받으며 고속 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버전트 노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 영향을 받는 거 순도, 압력, 팁의 모양, 모재의 온도. 모재의 온도는 뭐예요? 예열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자, 가스를 비교합니다. 자, 아세틸렌하고 프로판 가스를 비교하는데 자, 요거 1대 4.5 정도로 절단은 아세틸렌으로 하는 것보다는 프로판 가스로 절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볼게요. 절단면이 곱고 슬리가 잘 떨어집니다. 중첩 그리고 후판에서 속도가 빨라요. 분출공이 크고 많고 산소의 소비량이 많아서 얘하고의 경비는 비슷한데 여기서 프로판 가스를 이용해서 절단할 때 4.5가 뭐냐? 산소예요. 산소. 산소의 비율이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단할 때 드래그의 길이는 그렇죠? 이 드래그까지 올려서 볼게요. 자, 드래그요. 절단하고 나면은 여기 드래그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절단을 샥 잘랐는데 이 거리를 드래그 라인이라고 하는데 판 두께의 5분의 1입니다. 아니면 판 두께의 2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팁근과 강판의 거리. 보통 우리가 용접할 때는 아크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단할 때 팁 끝하고 강판의 거리는 1.5에서 2mm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 1.5에서 2mm 정도. 이건 티그 용접할 때 아크 길이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판 두께의 20% 정도 드래그 라인이 형성이 되면 절단이 양호하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이버전트 노즐이요. 다이버전트 노즐은 절단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데 20%에서 25% 증가시켜 줍니다. 속도를. 자, 절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 팁의 모양 그리고 크기. 그렇죠? 산소의 순도 그리고 압력. 절단의 속도. 자, 예열 불꽃의 세기. 팁의 거리 및 각도. 사용 가스, 절단제의 재료, 재질, 두께 및 표면 상태 등이 있습니다. 자, 댐납의 구비 조건입니다. 댐납, 납땜할 때 댐납의 구비 조건이에요. 자, 모재보다 용융점이 낮아야 됩니다. 맞죠? 표면 장력이 작아. 댐납의 구비 조건. 댐납의 구비 조건이에요. 모재보다 녹는 점이 낮아야 돼요. 자, 표면 장력이 작아야 됩니다. 자,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요. 모재하고 친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 자, 용재 구비 조건. 용재. 우리가 이 용재를 아크 용접에서 뭐라 그러죠?
피복제라고 이야기를 피복제. 자, CO2 용접에서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있습니다. 플럭스 코어드. 플럭스 코어드를 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피복제, 플럭스, 용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데 산화 피막이나 불순물을 제거해서 용착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용접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자, 모재와 친화력이 좋고 유동성이 우수할 것. 자, 슬랙 제거가 용이하고 인체 무해할 것. 그리고 부식작용이 적을 것. 용제의 유효 온도 범위 내에 납땜 온도가 일치할 것. 이거 한번 딱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GTAW에서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용접할 때 전원이 어떻게 되냐? 자, GTAW 뭐죠? 티그 용접법. 티그 용접에서 만약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용접할 거예요. 전원은 ACHF, 고주파 교류 전원을 씁니다. 그리고 직류 역극성을 사용하고요. 아르곤가스를 사용해서 청정작용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청정작용. 청정작용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을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용접할 때 그렇게 용접을 하는 거고요. 알곤 용접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DC, AC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 스테인리스잖아요. 모재가 스테인리스면 DC를 놓고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용접할 거다. AC에다 놓고 나머지를 손대셔야 돼요. 그래서 AC에다 놓고 할 때 ACHF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다. 그쵸? 그때 아르곤가스가 표면을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의 표면을 때려서 이온화 작용에 의해서 용접을 하면 그렇게 하는 작업을 청정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텅스텐의 종류예요. 텅스텐의 종류. 자, 그냥 4가지만 정리했네요. 자, 순 텅스텐, 초록색. 자, 1%의 토륨이 들어가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2% 토륨은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르코니아는 갈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텅스텐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2%가 들어있는, 2% 토륨이 들어가 있는 거,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얘는 2% 토륨 텅스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순 텅스텐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